최적 정렬 알고리즘이라는 수학 용어가 있다. 어떤 답을 찾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일정한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으로, 이 말이 비즈니스 세계에 도입된 뒤부터 어떤 결정이 필요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선택한 다음 나머지 단계를 차례대로 배열한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말을 우리 삶에 적절히 적용하면 어떤 일도 온전하게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일단 지금 당장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나열해보라. 돈, 명예, 권력, 출세, 지위, 사랑, 저택, 쾌락, 성취, 모험, 흥분, 봉사 등 많은 단어들이 떠오를 것이다. 이 모두를 한 번에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 많은 욕구 중에 한두 개만 얻어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한두 개를 얻었어도 더 많이 얻어내야 만족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쪽이라도 일단 가장 필요한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을 이룬 다음에 다음 단계로 이행하는데 먼저 뻔것이 부실하면 다음 단계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 하나하나의 단계에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이 바로 최적 정렬 알고리즘에 충실한 삶이다. 사람마다 성공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은 다르지만 저마다의 결론은 하나뿐이다. 권력에 오른 사람, 사랑을 찾은 사람, 자신의 분야에서 정상에 오른 사람은 상황이 좋든 나쁘든 항상 이루고자 하는 욕망에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 그들은 가장 중요한 문제를 맨 앞에 가져다 놓고 그 다음 최적 정렬 알고리즘의 원칙에 따라 순서대로 배열하고 충실히 이행해 나갔다. 이때 그 핵심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가 중요하다. 일시적으로는 삶의 작은 부분에 대한 희망이나 관심 또는 애정을 잃었을지 몰라도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희망과 관심 그리고 애정을 절대로 잃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의 가능성을 굳게 믿었다는 얘기다.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삶의 태도에 대해서 헛소리를 늘어놓는 경우가 있다. 그들은 긍정의 태도라는 말을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좋다는 마음 자세로 믿는다. 무한 긍정의 자세로 문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게 전부 좋을 리는 없다는 말을 하고 싶다. 긍정이란 의미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긍정은 자기 확신의 다른 말이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무수한 좌절과 공경에도 물러서지 않고 다시 도전의 고삐를 당기는 이유는 자신을 믿어야 한다는 원칙을 굳게 지키기 때문이다. 이런 태도를 잃지 않을 때 우리의 능력은 온전히 발휘된다. 긍정적인 확신을 잃으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그리고 목표가 분명해도 실패하고 만다. 이때 필요한 것이 있다. 자신의 말을 인내심 있게 들어주는 자기와의 대화다. 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친다. 이루려는 목표를 분명히 인식하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머릿속에 확실히 각인시키는 습관 말이다. 이를 실행충동이라고 한다. 실행충동은 도전 욕구와 모험 정신을 치열하게 추구해야 생긴다. 그리하여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행동에 나서고 끈질기게 매달리고 그때그때 성취감을 충족해 나가야 한다. 물론 처음에 이런 말은 금방 와닿지 않는다. 항상 자신감이 넘치고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면 위선자같이 보여서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슬금슬금 치솟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공을 위해서는 습관의 독재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 악습의 바이러스가 머리를 어지럽히면 너 따위와는 두 번 다시 상종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로 선언하라. 스스로 바람직하다고 믿는 행동을 고집스럽게 유지하라. 이런 습관이 인생의 무게를 줄이고 씩씩하게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기술이다. 인류는 오랜 세월 지구상에 던져진 문제들을 과학적인 사고를 통해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 바탕에는 육하원칙의 사고가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육하원칙은 원래 보도문이나 기사문을 쓸 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말한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로 이어지는 이 과정을 인간의 발전 역사에 적용해보면 그대로 딱딱 들어맞는다. 기술자들은 기계를 새로 만들 때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 때 필요한 기계인지를 분명히 하고 작업에 착수한다. 여기에도 쓰이고 저기에도 쓰이는 두루뭉술한 목적의 기계는
특별함이라는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 다른 기계로 대체될 수 있다. 이는 기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건축물, 발명품, 생활도구, 심지어 우리의 사고 습관과 행동 습관까지도 육하 원칙의 울타리를 벗어나서는 제대로 성립되지 않는다.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육하 원칙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의외로 쉽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맨 먼저 무엇을 분석하라. 어떻게 생겨났는가? 왜 거기에 있는가? 누가 거기에 영향을 미쳤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리고 언제 나타났는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정체를 찾아내게 되면 다음 단계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난해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할 때 이런 순서로 생각해보자. 어떻게, 그리고 왜 행동해야 하는가? 누구로부터, 어디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인가? 언제 첫걸음을 뗄 것인가?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문하게 될 것이다.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하지? 누가 이 문제와 연관되어 있지? 그는 어디에 있지? 이 모든 것이 해결되면 언제 일을 진척시키면 될까? 육하원칙 기법은 다양한 형태로 분할시켜 활용할 수 있는데 활용 순서에 따로 정해진 원칙은 없다. 철학자는 왜에서 출발하여 어떻게를 거쳐 무엇에 이른다. 하나의 물음에 답을 찾기 전까지는 누가, 어디서, 언제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얘기다. 반면에 범인을 잡는 경찰은 사건 즉시 누구와 어디서, 그리고 언제를 파악한다. 경찰은 자신이 알아내려는 일에 진전을 이루기 전까지는 무엇과 어떻게 그리고 왜는 일단 고려사항에 넣지 않는다. 능숙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일에 직면했을 때 단지 머릿속으로만 그림을 그리지 않고 가시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육하 원칙에 따라 절차를 밟아 나간다. 대표적인 기법으로 카드 활용법이 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현실에서 다루기 쉽게 인덱스 카드를 주로 쓴다. 그러면 문제들이 한눈에 들어오고 생각의 흐름에 따라 카드 위치를 옮기면서 해답에 다가가기가 쉽다. 이 문제 해결법은 내가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200장의 카드를 작성하는 것인데 중요한 점은 하나의 카드에 하나의 요소나 생각만 담는다는 것이다. 그 다음 사무실 바닥에 최대한 논리적인 관계를 따져서 카드를 배열하는데 키워드의 연관성에 따라 한 그룹으로 묶인 카드들이 질서정연하게 나열된다. 당연히 어떤 카드는 다른 위치로 옮겨지거나 아예 제거되고 다른 카드로 대체되기도 한다. 200장의 카드로 얼마나 많은 사실과 추론, 수치와 목표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매번 카드를 이리저리 옮길 때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통찰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런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전체적인 상황이 한눈에 보이고 해결의 열쇠를 찾게 된다는 점이다. 즉, 기업의 CEO를 비롯한 당사자들이 저마다 머릿속에 담아두었던 문제들은 분류와 조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아주 단순한 몇 개의 카테고리로 나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거듭하다 보면 복잡한 문제가 하나씩 풀리게 되어 결국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우리가 이런저런 걱정에 짓눌려 있을 때는 엄청난 무게에 압도되지만 하나하나 눈앞에 꺼내어 놓고 나열해 보면 사실은 몇 개 안 되는 걱정들이 서로 뒤얽혀서 가지를 치고 뿌리를 내려서 무게를 더했다는 사실을 말이다. 따라서 걱정이 일상을 회방하며 머리를 어지럽게 하면 무엇보다 먼저 종이에 그것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적어라. 뭐든 좋다. 현재 시점에서 마음을 흔드는 것들은 모조리 적어라. 그러다 보면 원래는 뿌리가 하나인데 서로 연관성 있는 소소한 걱정들이 가지를 쳐서 판단을 흐리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